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안암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요. 바로 오늘 나눌 주제가 인공와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인공와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거의 들리지 않을 때 바로 치료하는 수술법이 바로 인공와우 수술인데요. 야, 오늘 인공와우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난청 환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환자 모두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그 귀 전문 이루 있는 임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인공와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좀 잘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우리 건가요? 와우라는 게 이제 네네.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을 뜻하거든요. 그 달팽이가 우리 귀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아주 중요한 네네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뇌의 이제 한 파트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인공와우라는 거는 이제 네네. 보청기를 하고도 전혀 못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대개는 한 70% 이상 그렇게 청력이 망가지신 분들인데 그런 네네. 분들에게 이제 기계를 이 머릿속에 삽입해서 달팽이관 안쪽으로 이렇게 전극을 넣어주는 수술을 말해요. 아, 전극을 넣어주는 수술입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네. 저음부터 고음까지 쫙 다시 자극을 줌으로써 네네. 서로 이제 새로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통방통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감 중에 사실 청각이 가장 먼저 정복됐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청각을 정복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그 인공와우가 정말 신통방통한 기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달팽이관이 우리 속에 있는 귀 속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귀가 보면 전체적으로 바깥쪽, 중간 쪽, 예, 안쪽,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아, 그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 그 이 외 이가 네네. 우리 이제 귓바퀴가 이제 소리를 다 집진해 주거든요. 뒷바퀴, 예, 여기. 그럼 그죠? 이제 네네. 귓구멍으로 싹 들어가서 이제 고막을 네네. 퉁퉁퉁퉁 북 울리듯이 울리게 되는데 네네. 그럼 그 뒤에 이제 이소골이라고 세 개의 뼈가 있어서 아, 네네. 이 피스톤처럼 그 소리를 이제 증폭시켜 줘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달팽이관 안으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죠? 아, 교수님. 아, 그러니까 귀가 큰 그림이 있고, 네네. 우리가 보니까 밑에 파란색이 있어요. 예, 예. 이게 바로 달팽이관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다 네네. 달팽이관이고 이제 우리 네네. 사람은 두 바퀴 반 이게 네네. 돌아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래쪽은 이제 고음을 담당하고 위쪽은 저음을 담당해서 네네. 그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극을 삽입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적으로 자극된 소리가 달팽이관을 통해서 우리 뇌 쪽으로는 네네. 우리 바깥쪽에 이렇게 소리가 다시 들리게 돼서 네. 전혀 못 듣던 분들이 인공와우 이식을 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소리를 다시 듣게 되고 예전에 네네. 청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 이 그러니까 인공와우,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결국은 전기선 이걸 갖다가 쭉 맞습니다. 그냥 집어넣는 그런 네네. 과정이군요. 예, 예. 야, 근데 일반인 생각에는 인공와우 그러면 인공 그 심장 뭐 수술처럼 굉장히 막 굉장히 부담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죠,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또 전신 마취해야 되니까 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사실은 인공와우 수술은 2~3시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수술이거든요. 2~3시간요? 예, 예. 한 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마취랑 이게 수술하는 거를 다 하실 수 있고, 네네네. 그리고 퇴원도 3일 내에 다 이제 이게 퇴원하실 수 있고요. 네네네. 인공와우가 이제 예전에는 기계가 굉장히 비싸서 한 네네. 2,3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기계만. 네네. 와.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뭐 매핑 언어 치료까지 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드는 그 네네네. 막대한 수술인데, 네네. 이제는 나라에서 아주 의료보험을 잘 적용시켜줘서 네. 한 300만 원이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수술을 다 하고 이제 와. 좋은 청력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공와우 수술 정말 생각 외로 오히려 쉬운 수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333 요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수술 3시간 만에 3시간. 그리고 3일 만에 퇴원하고 예. 비용도 300만 원 정도. 가량. 네네. 그죠? 이거 333. 병마다 다르지만 맞습니다. 333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와우 수술 우리 사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세계적으로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호주의 이 클락, 그다음에 미국의 하우스 교수님이 정말 선구자적인 교수님들인데 네네네.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인공화호를 개발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네네. 정말 배낭으로 메고 다녔거든요. 아.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거의 여기 동전처럼 붙이는 형태로까지 진화를 해서 네네. 정말 거의 완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런 이제 인공화호의 이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는 한 35만 명 정도 했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많이 했습니까? 예, 한국에서도 한 10,000명 정도. 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못 듣는 상태로 태어나더라도 인공화호를 하면 이제 다시 모든 걸 듣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와. 해주는 정말 편리하고 네네네. 훌륭한 기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 그리고 이게 벌써 미국에서 허가된 지 1984년도네요.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한 2004년? 2004년. 그때부터 이제 좀 보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인공화호 수술이 상당히 우리 파퓰러해졌다. 네. 좀 대중적으로 보급된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약 10년 넘,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들어온 맞습니다. 상황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개는 2,300만 원짜리를 나라에서도 네네. 10%만 해주는 이유가 네네. 이런 어린아이들이나 청력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청력을 다시 보청기가 안 될 때 청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험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청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뭐 70% 이상 되고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사용해도 네. 별로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인공화호가 정말 유일하고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그 70%뭐 이 퍼센테이지를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개 이제 청력은 한 0에서 10 정도가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네. 한 100이면은 100% 망가졌다. 이렇게 쉽게 100이라는 말씀을. 소리를 땅 때려야지 겨우 듣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고 네네. 한 40% 정도 망가진 분들은 이제 네네. 보청기를 하신다. 네네. 60% 이상 망가지면은 이제 장애 진단이 나오는 거죠. 장애 진단이 나와서 이제 네네. 보청기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양쪽이 한 70% 이상 망가진 분들은 이제 인공화호에 적응증이 되셔서 보험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청력 검사는 병마다 다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네네. 이제 삐삐삐 누를 수 있는 네네. 그런 수능 청력 검사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예, 비용도 네. 얼마 안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바깥밖에는 됩니다. 이거를 이제 네. 그 주관적인 검사여 가지고 네네. 객관적으로 좀 증명하기 위한 이제 뇌파 검사 등등을 해서 정말 못 듣는 거다라고 네네. 증명이 되시면 이제 청각 장애 진단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네네. 인공화호 수술의 이점과 보험을 혜택을 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인공화호의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또 하나 또 저희가 또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인공화호 수술을 받으면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조금 멍청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전혀 인공화호 이식 수술 받으면 인지 기능 낮아진다? 전혀 근거 없는 전혀 근거가 얘기입니다. 없다고 합니다. 사실 네네. 늑대 소년 얘기 아실 거예요. 네네. 이제 어릴 때 버려지어 가지고 늑대들이랑 같이 생활한 아이가 나중에는 말도 못 배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어릴 때 그 말을 배울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청각을 이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네네. 지나면 네네. 이게 치료가 전혀 안 되고 말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듣는 것도 지장이 오거든요. 네네. 따라서 그 중요한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아주 어린 나이, 한두 살이라도 그렇게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시면 네. 그럼 이제 보청기나 인공화호로 적극적인 이제 청각 재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해질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네네네. 그렇게 인지 기능도 상승되고 또 네네. 주변이랑 같이 다 그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교류와 이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람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정말 소리가 갖는 이점은 정말 절대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노인분들도 점점 이제 못 듣게 되시고 그럼 이제 보청기를 자꾸 권하게 되거든요. 그럼 네네. 뭐 보청기 하면은 뭐 늙어 보인다, 뭐 거추장스럽다 해가지고 자꾸 안 하시게 되면 네네. 이 못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얘기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도 네네. 줄어들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가족과 그리고 사회와 이런 네네. 데와 격리되게 되고 네네. 결국에는 머리를 쓰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치매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야. 보청기로 열심히 청각 재활을 하시고 그렇게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인공아우 이식술을 고려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치매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가족과 사회와 격리되는 그런 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해하신 실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수술하면요, 바로 들을 수 있다. 아, 예. 소리를 바로 안 듣는 소리가 바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다. 맞습니까? 아유, 그렇게까지 너무 완벽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데, 아. 물론 그 과거의 네네. 언어에 굉장히 습득이 잘 돼 있고, 네네. 말과 소리에 대해서 이미 변별이 있는, 특히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인공화어 하면은 바로 성적이 좋은데, 네네. 그렇지 않는, 전혀 소리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매핑과 언어 치료라는 두 가지 과정을 꼭 겪어야 되거든요. 매핑. 네. 아, 갑자기 그림 그린 지도 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것은 이제 네네. 그 우리 그 달팽이관과 뇌에 네네. 소리를 고음부터 저음까지 착착착착 듣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지도가 있다면 네네. 그 지도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잘 구성해 주는 것. 아. 그게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알맞는 전류를 줘야 네네.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얼마나 큰 전류를 줘야 제가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아. 그런 낮은 레벨과 이 적당한 레벨을 정해주는 네네. 그 일련된 과정의 이 작업을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교수님이 그 관련해서 논문도 냈다고. 근데 애니제임이라는 논문이라는데 여러분 네이처 들어보셨나요? 사이언스 들어보셨나요? 그보다 훨씬 높은 그 논문에 기고를 하셨다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그 AJM의 지금 네네. 2020년도 7월에 네네. 제가 이제 인공아우의 매핑과 언어 치료가 인공아우 성적, 즉 이제 수술 후의 성적과 말을 알아들으시고 또 말씀을 잘 하게 되시는 그런 것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한 게 실려서 저도 아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요. 제가 이제 농담이 잘 알고 실제 찾아왔는데 바로 이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논문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애니제임, 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네네. 야, 이거 임팩트 팩터가 40점 엄청난 논문. 네네. 예전에 그 네이처 논문에- 사이언스가 이제 40점이고요. 네네. 애니제임은 이제 70점이더라고요, 이번에. 와, 옛날에 그게 논문에 그 한번 기구를 받게 되면 그 네. 교수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평생 그죠.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논문인데 축하드립니다. 한턱 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런 매핑 같은 이게 일종의 재활 치료인데요. 네네. 재활 치료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짧은 분들은 뭐 금방 익숙해지시면 네네. 이제 몇 달 간격으로 한 1년만 하셔도 충분히 아주 일상생활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말을 전혀 몰랐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네네. 한 3년 정도의 매핑과 이제 언어 치료의 기간을 가지도록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네. 이제 초반에는 그런 것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들리는 소리에 뇌가 얼마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조금씩 인공화호나 보청기의 이 강도 네네. 그리고 듣는 이 음색들을 약간씩 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매핑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듣는 거를 어떻게 잘 들으며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교정해 가는 과정들이 이제 언어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술도 정말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매핑과 언어 치료 요거 이제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네네. 이제 완벽한 인공화호의 수술을 받았다. 효과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네. 시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맞아요. 그런 난청 환자인 경우는 시간이 재활 치료가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될것 많이 같은데요. 걸리고 네. 또 네네. 이제 우리 의료진이나
특히 이제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네. 사실은 전혀 말소리도 못 듣는 그런 아가가 네네. 인공화호로 인해서 전혀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자극을 받았을 때 막 놀라고 울고 아주 그런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네네. 참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이고 또 보시는 사람들한테는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와 진실 한번 또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화호 수술 한쪽 귀로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보험이나 이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한쪽 귀만 할 때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네네. 이제 양이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거의 같이 하고 동시에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으면은 정말 이제 한 살 아이가 만약에 네네. 전혀 못 듣는다. 네네. 그러면은 같은 날 네네. 같은 수술방에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아예 양쪽을 다 해버리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한쪽 귀로 들으면 이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방향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얼마나 멀리 들리는지 이 거리 감각도 없어지게 돼요. 이게 맞습니다. 스테레오처럼 예, 들려야 된다. 이 스테레오로 들려야 그런 공간 감각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느 쪽에서의 방향성도 생기고 또 이 두 개로 들으면 그런 증폭 효과가 있어서 네. 좀 더 소리를 잘 들을 수도 있고 소음하에서 더 완벽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험이 한쪽만 되는 거 그게 아쉽네요. 아니에요. 19살 아래 이 그 어린 아이들은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런 해당이 된다면 양쪽을 다 보험을 해드려서 양쪽을 모두 보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해준다. 인공화호의 그 효력과 네네. 효과가 네네.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런 충분한 돈을 투여해서 이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의도로 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화호 요건 좀 가볍죠? 이게 되게 부담이 없죠? 아이들이 착용할. 그럼요. 예전에는 또 이렇게 귀걸이 형태로 귀걸이 이렇게 형태면. 다 이게 보이는 형태가 있었는데 네네네. 요즘은 아예 이 머리카락 안쪽으로 네네. 동전만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이크를 딸깍 부착시키기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오해와 진실 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화호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소리는 같다.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립니까? 정말 그 예전에는 제가 무조건 다르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네. 무슨 뭐 꼭 스타워즈의 기계음처럼 들린다느니 뭐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느니 했지만 네네. 요즘에는 너무 이 기계 그 퍼포먼스 즉 능력이 향상돼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한쪽에는 보청기 한쪽에는 인공화호 한 그런 친구들 환자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들리냐 그러니까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 사이에 약간 커튼이나 종이 하나가 있는 듯한 느낌?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음악을 듣거나 너무 심한 소음이 있는 데에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는 조금 다른 음색일 수는 있어도 보청기에서 나는 소리와 인공화호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는 거의 구별을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인공화호 수술할 때 바로 수술 직후에 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뭐 근데 큰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사실 수술하신다고 그래서 꼬매지도 않거든요. 그 본드로 그냥 붙이고 여기 테이프만 탁탁탁탁 붙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떼버리기만 하면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요. 네. 본드 예전처럼 이렇게 실로 안 꾸미고 본드로 붙인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수술이고 되게 네네. 이제 그렇게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3일 내에 퇴원하고 3시간 정도 그 이하로 걸리는 아주 뭐 그래도 부담이 적은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새로이 이 아가나 전혀 못 듣는 사람들이 네네. 보청기보다도 더 뛰어난 네네. 그런 능력을 보이고 듣는 능력을 보이고 그런 말하는데 그리고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정상인이 되는 데까지 네네. 이 기계가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공화호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 네. 자, 지금은 휴가를 못 가지만 인천공항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검색대에서 삐 소리가 난다?
예, 납니다. 아, 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예. 사실은 그러면? 요즘에 심장에 이런 그 페이스메이커 같은 걸 넣어놓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화호도 이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예. 머리 안에 있는 게 이제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보이고 이제 삐비빅 소리가 나게 되죠. 네네네.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걸 증명하려고 뭐 증명서 들고 다니고 했는데 요즘에는 검색대 직원들도 다 보고 다 보고. 인공화호 하셨구나. 아, 요거 네, 이렇게 딱 보이죠. 다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요즘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MRI 찍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왜냐면 기기인데 MRI는 네네. 거대한 자석 안에서 들어가서 찍는 거기 때문에 좀 네네. 이제 기계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꽁꽁 동요매고 한다든지 이제 자석을 일부 제거하고 찍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요즘에는 뭐 MRI도 1.5 테슬라 이하에 좀 낮게 찍을 때는 네네. 그렇게 꼭 고정을 하고 이제 동요 맨 다음에 이제 찍으면은 충분히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공화호 기계 회사들에서도 점점 높은 MRI에서도 네네네. 찍을 수 있게끔 기계가 계속 개발되고 개량되고 있거든요. 아, 옛날에 그래서 MRI 그런 못 분들은-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 찍을 수는 있겠군요. 예, 웬만한 거는 뭐 다 이제 찍을 수 있게끔 점점 네네. 아주 개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인공와우에 대해서 진단과 수술 방법, 그다음에 수술 이후의 재활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인공와우 또 좋은 또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실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